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재 각종 마감 공사부터 좀 할 텐데요. 이 각종 마감 공사는 그나마 쉬워요. 그나마. 우리 이제 여닫이 그 창호라고 있는데, 여닫이는 열고 닫는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강의실 들어올 때 무슨 문 들어오셨어요? 밀고, 열고, 닫고죠. 열고, 닫고. 이런 문을 얘기해요. 그러면 한쪽에 경첩이라고 했는데, 현재 그 강의실 보면은 나비처럼 이렇게 문짝을 달려서 붙였다 하는 거 센 문 있죠, 쇠. 이렇게 접는 거. 이거 우리, 아니면 문이다 그러면 이 문을 이렇게 회전할 수 있겠죠. 여기 뭔가 달려야겠죠. 경첩이라고 합니다. 경첩. 그 다음 미닫이 창호랑 미석이 창호 구분하는데, 여러분들 그 전철 타시다 보면은 그 세이프티 도어라고 안전문이라고 있죠. 이 안전문이 싹 그 벽 속으로 들어가죠. 근데 벽 속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보이죠. 왜 보여? 유리니까. 근데 만약 건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리를 안 만들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벽 속으로 완전 감춰질 거고, 우리 그 안전문은 그냥 유리창이 유리로 됐기 때문에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완전 열리죠. 완전 열리면 미닫이에요. 미닫이. 근데 우리 강의실 창문 어때요? 완전 열 수가 없죠? 창문을 열어도 완전히 열리지가 않죠? 요건 미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미닫이나 미석이, 이 특징이 있을 겁니다. 그럼 미닫이는 완전 열면은 다 개방이 되고, 그래서 벽 속으로 들어가면 미닫이고요. 미석이는 열어도 겹칠 뿐이지 반만 열린단 말이죠. 미석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상이 가시나요? 자, 그 다음에 오르내리 창은 오르고 내리는 창이에요. 오르고 내리는 창. 오르고 내리는 걸 슬라이딩 한다는 건 밀린다는 뜻이에요. 슬라이딩은 미끄러진다는 뜻이에요. 슬라이딩이라는 뜻이. 그 다음에 이 오르내리 창은요, 추 동그라미 추. 무거워요. 무거우니까 반대쪽에 좀 무거운 추를 달면 이렇게 좀 쉽게 오르내릴 수 있거든요. 이런 얘기고. 회전문은 여러분들 우리가, 큰 건물 같은 데 가시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문이 있죠. 빙글빙글 300에서 돌아가는 문, 이걸 회전문이라고 합니다. 전문이라고 있는데, 전문은요, 우리 한식에도 많이 썼었어요. 한식. 여러분 옛날에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큰 대갓집이나 궁전 같은 데 보면요, 문을 쫙 이렇게 옆으로 밀기도 하고, 밀어서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아코디언처럼 접히는 문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안 보이죠? 이렇게 접으면 열리죠? 이렇게 되는 거. 아코디언처럼 널렸다 폈다 하는 거. 네, 어떻게 상상이 가시나요? 그런 거 아마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이걸 한 번쯤 본 걸 뭐라 그래? 전문이라고 그래. 접히는 문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다음 자재문인데, 우리 학원 강의실은 여닫이문이지 자재문이 아니에요. 이 자재문이 뭐냐면, 자, 갑돌이, 을돌이가 문 안팎으로 있어요. 갑돌이가 밀어도 문이 열리고, 음돌이가 밀어도 문이 열려요. 그럼 이 문은 특징이 뭐예요? 안으로도 열리고, 밖으로도 열리고. 안팎으로 열리는 문을 자재문. 왜 자재다? 자유자재로 열린다. 됐죠? 그 다음에 외여닫이, 쌍여닫인데, 우리 강의실은 여닫이 문이 한 짝이에요, 두 짝이에요? 한 짝이죠. 외여닫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두 짝이다 그러면 뭐라고 할까? 쌍여닫이라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210쪽이죠. 210쪽 무슨 생각 드세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웠고, 여러분이 봤던 거예요, 안 봤던 거예요? 봤던 건데도 불구하고 그 문의 이름을 몰랐던 것 뿐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강의실 창문 있죠? 창문 뭐라고 해야 돼요? 미석이. 자, 전철역에 딱 쓰셔가지고 무슨 문이라고 해야 돼요? 안전문을. 미닫이문. 그쵸? 미닫이문. 우리 학원 강의실 들어올 때마다 무슨 문이라고 그래야 돼요? 여닫이문. 근데 이 한짝문이니까 또 뭐라고 그래요? 외여닫이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여닫이.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교재. 211쪽 보시면 이제 철제 창호라고 나와요. 우리 기초강좌가 사실 쉬운 내용이 아니죠. 그쵸? 보면 왜? 기초강좌를 보면은요, 중요한 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런 생각 들어요. 이 기초강좌가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초강의를 하면서 무슨 생각 하시냐면, 기본서는 이거보다 양이 한 5배 두꺼워요. 5배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가끔 그래요. 기초강좌가 너무 그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만큼 시설개론을 공부할 때 기초 강의를 잘 들으시면 기본서 강의 그래도 수월하게 가는 거예요. 왜? 중요한 거 기초 강의 다 집어넣고 했어요, 제가. 기초. 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집어넣어야지. 나중에 기본서 들어갈 때 중요한 건 어느 정도 알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걸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시설개론을 너무 그냥 여러분 너무 쉬운 내용만 가지고 다 정리해놓으면 어떻게 돼? 나중에 기본서가 오면 너무나 그 강도가 센 거예요. 그래서 입문 과정 같지만 그래도 중요도가 높은 것들만 집어넣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기본서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이렇게 기초 체력을 닦으시고 들어가시면 기본서가 좀 쉬워요. 그래서 아마 다음 달에 기본서 수업하시면 또 막 여러분들이 오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과 벌써 차이가 생겨요. 왜 차이가 생겨요? 여러분들은 이 아픔을 한 번씩 겪었죠. 보통 아픔 받고 성숙한다고 이 고민을 했단 말이야. 이거 쉽지 않다. 근데 이런 걸 공부하면 되는구나 하는 느낌 가지신 분과 아무 생각 없이 다 앉아서 하는 거 달라요. 그래서 제가 다음 달에 들어오시면 그럴 거예요. 분명히 기초강좌 입문과정 꼭 듣고 이렇게 병행해서 들으시면 좋겠다. 왜? 기본서 듣기 전에 입문과정을 들으시면 이해가 어느 정도 기본서의 그 어려운 점을 약간은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서 기본서의 중요한 걸 알았으니까 나머지 입문 과정에서 배우지 않은 게 또 뭐가 있는지 궁금하고 오시는데 그냥 막 들으시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좋은 경로를 겪으신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철제문과 알루미늄 창 있고 PVC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철제창호라는 거 있죠. 철제, 쇳덩어리예요. 이 쇳덩어리랑 알루미늄과 많이 비교를 해요. 이 쇳덩어리는 우리가 아파트 들어가는 철문 있죠. 요 쇳덩어리예요. 그죠? 쇳덩어리. 그 다음에 이 창문으로 철제 창문 봤어요? 혹시 쇠로 된 거? 못 보셨어요? 우리 선생님 연배 정도라면 봤어야 돼요. 봤어야 되는데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철제 창문이요. 철제 창문이 옛날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있잖아요. 옛날에 철제문이었어요. 그랬다가 우리가 창호 교체 사업을 그 이후로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지금 철제 창호가 거의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니까 얘가 철제인지 나무인지 기억도 못 하는 거예요. 창문이 있었죠, 분명히. 그 창문이 아주, 지금 연세가 좀 드신 분들 있죠? 지금 예를 들어서 50대, 60대 되신 분들은 초등학교 때 다 철제 창문이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교체 사업을 통해서 없어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실무를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뭐뭐 학교에 철제창호 교체공사 감독을 한 적이 있었어요. 봤더니 아주 오래된 학교인데 철제창호 남아있다고 깜짝 놀랐어요. 왜? 기존에 철제창호 거의 없는데 그런 학교가 있더라고요. 오래된 학교예요, 오래된 학교. 그게 90년대 뭐 초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학교 다녔을 때 시점에는 철제창호가 많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실무를 하면서 갔더니 깜짝 놀랐다는 게, 야, 철제창호 이 학교에도 있네?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거 다 바꿨어요, 알루미늄으로. 이게 뭐냐면 철제창호는 옛날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안 써요. 그럼 어디만 쓸까? 방화문. 방화문은 지금도 씁니다. 그럼 철제라는 게 문제가 뭐예요? 녹슬 수 있죠. 무겁죠. 그 다음에 기밀성이 안 좋아요. 그 다음에 페인트 칠을 계속 해줘야 돼요. 왜? 녹이 있으니까. 그런데 왜 쓰느냐? 방화문에 나한테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알루미늄 총으로 교체를 합니다. 근데 알루미늄 창으로 교체를 했어, 많이 지금. 그래서 철제 창문이 있다 그러면 정말 그건 신기한 일이야. 왜? 엄청나게 많은 교체 작업을 했거든요. 혹시나 철제 창호가 있다면 저기 시골에 무슨 폐교라든가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있을 수가 있어. 응? 아주 옛날에 그 학교 학생들이 많았다가 없어진 학교는. 하지만 지금 철제 창문 거의 없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이유는 여러분들 방화문, 철제문은 남아있는 거예요. 창문은 안 남아있고, 자, 요게 기본적인 우리 특징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럼 철제창호는 무겁고, 그쵸? 무겁고, 경쾌하지도 않고, 색깔도 칠하고, 부식이 되는데 왜 쓴다고 그랬어요, 제가? 방화문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부분의 창문은 뭘로 많이 바뀌었을까, 지금? 알루미늄이나 PVC예요. 알루미늄이나 PVC. 그럼 이 알루미늄 창호라는 것은 비중이 굉장히 가벼워요. 기밀성 좋아요. 하지만 강도, 충격이 약합니다. 알루미늄이라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칼리 성분에 약해요. 이 알칼리 성분에 약해가지고요. 이 알루미늄 그 재질에다가 이렇게 시멘트 모르타르 바르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 시멘트 모르타르는 알칼리 성분입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알칼리 성분이 약하다고 보시면 돼요. 열이나 수축에 열에도 약해요. 열에.
방암으로는 당연히 적당하지 않습니다. 다 그럼 비교해보는 거야. 자, 알루미늄은 가볍고 경쾌하고 기밀성 좋고 여드름도 경쾌해. 하지만 단점은 충격이 약하거나 열이 약하니까 방암은 적당하지 않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PVC가 있어요. PVC 사실은 우리가 그 한 20, 30년 전에는요 이 철제 창호를 해체하면서 PVC도 많이 썼습니다. 사실은 PVC 아니면 알루미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 PVC는 화재 강해 약해. 사실은 예? 약하죠. 약하니까 사람들이 뭘 선호했냐면 그래도 알루미늄이 낫다고 생각했을 거야. 그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을까? PVC 창의 강도가 조금씩 많이 개선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단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알루미늄이라는 금속이죠. 이 금속은 열전율이 굉장히 높아요. 높으니까 이 알루미늄 창호를 아무리 잘 단열을 만들려고 해도 열이 잠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벽 있죠. 일반 벽. 일반 벽과 창문과 제가 계산을 해보면 열이 통과하는 비율. 열이 통과하는 비율을 생각해 볼게요. 열이 통과하는 비율. 만약 벽이 1이라고 하는 그 1이라고 하는 그 열이 통과한다고 하면 창문은 몇 개 정도가 통과한다고 봐야 될까요? 똑같은 면적이라 그러면. 예? 몇 개요? 네? 1보다 크다. 1보다 크겠지. 몇 배나 정도? 몇 배? 예? 7배예요. 거의 7배. 그게 뭐냐면 벽이 1이라고 하는 열을 밖으로 낸다면 창문은 7배나 열이 많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창문자리가 진짜 추운지야. 추운지. 여러분 안쪽에 있는 분과 창문 쪽에 있죠. 지금은 이제 뭐 사실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한겨울 되잖아요. 창문 쪽이 굉장히 춥습니다. 왜? 일반 벽보다 7배나 열이 많이 빠져나가요. 그러면 그 에너지 절약을 위해선 알루미늄 창문이 좋을까? PVC가 좋을까? 계산해 봤더니 당연히 PVC가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단열 문제 때문에 PVC가 다시 거론되는 거예요. 사실은 알루미늄이 사람들 많이 선호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지만 이 PVC를 지금 요새 소재로 쓰려고 하는 이유는 단열 문제 때문에. 단열.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단열도 나왔던 거예요. 제 19회 때. 그래서 가볍고 열전율이 낮고 금속 창호에 비해 단열이 우수한 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 감봉이라고 있어요. 감봉은 뭐냐면 유리와 유리 사이가 있어요. 유리와 유리 사이에 간격을 유지하는 게 있어요. 일종의 스페이스 역할이죠. 이것은 스테인레스를 쓰면은 굉장히 열전율이 높습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얘가 유리창문, 바깥 유리, 안쪽 유리가 보통 안에 복층유리라고 그래요. 유리와 유리 사이가 떼어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창문을 보시면 창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요 유리와 유리 사이가 떠 있어야 되죠. 그럼 유리가 떠 있으면 요 가운데 깨지겠다. 가운데 뭐를 지지시켜야 돼요. 이렇게 지지. 됐죠? 지지가 돼요, 안 돼요? 상상이 되세요? 되시죠? 근데 요 지지하는 요 감봉을 옛날엔 스테인레스를 많이 썼어요. 스테인레스 녹이 안 쓰잖아요. 근데 스테인레스니까 어떤 거 생겨요? 자, 유리라고 하는 소재는 열전율이 높지가 않아요. 이 감봉은 열전율이 되게 높죠? 그러니까 요 감봉을 스테인레스 쓰다 보니까 뭐라 그래요? 감봉까지도 열이 차단이 잘 안 된다라고 해서 이거를 무슨 제품으로? PVC 계열로 많이 개발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개발 중이고 새로운 소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감봉 때문에 열이 많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상상이 가시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큰 대두사항은 뭐냐면 창문의 열 손실을 어떻게 방지하겠느냐, 이걸 많이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 스테인레스 좋고 알루미늄도 좋지만 사실은 PVC 소재를 이용한다면 단열이 될지 하겠느냐라고 했던 거예요. 단열 문제가 이제 심각한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이거예요. 감봉이 스테인레스면 어떻게 된다? 열전율이 높으니까 열 손실이 커요. 됐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창호철물이죠. 이 창호철물에 이제 경첩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우리 기본 수엔 다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문이에요, 문. 문짝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뼈대가 있어요, 뼈대.
뼈대가 있으면 얘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달라내야 돼요. 확대해버리면 이렇게 회전하는 게 있고요. 나사 한번 이렇게 박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하나는 문에, 하나는 틀에 박아놓으면 얘가 회전할 수 있겠죠. 이렇게 회전. 여기 경첩이라는 거예요. 경첩. 이거 많이 보셨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자유경첩은요, 안팎으로, 동그라미, 안팎으로. 일반 경첩은 한쪽으로만 열리도록 되어 있는데, 자유경첩 만들어 놓으면 안팎으로, 양밖으로 여닫을 수 있도록 만든 경첩을 얘기하고요. 레버토리는 공중력 밑줄. 이 공중력이란 뭐냐면요, 여러분들, 화장실 가시면 사람이 없으면 공중 화장실은 열려 있어야 닫혀 있어야 돼요. 살짝 열려 있어야 돼요. 살짝 사람이 없을 때 열려 있다가 사람이 들어가면 밀어서 잠그죠. 그렇잖아요? 그럼 요 경첩이 뭘까? 레버토리 힌지예요. 아, 사람이 없으면 살짝 문이 열려 있도록 하고, 사람이 들어갈 때는 창피한데 문 열고 있고, 일본은 사람 없잖아요. 닫잖아요. 닫으면 어떻게 돼? 밀어야 되죠. 밀고 잠그죠. 요게 레버토리 경첩이에요. 레버토리.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요. 플라힌지. 이 플라힌지는 뭐냐면요. 우리 학원에 1층 또는 1층, 학원 1층에 보면 이 강화유리 거예요. 강화유리. 강화유리.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손잡이 종류는 여러 가지인데 여기 이렇게 되는 경첩이 없고요. 이 바닥에 보시면 문을 딱 열고 보시면 바닥에 이렇게 스테인레스로 번쩍번쩍 하는 게 있어요. 바닥에. 한번 보셨죠? 이게 바로 얘는 바닥에 있죠. 바닥을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플라. 그래서 플라힌지예요. 플라힌지. 아주 큰 중량문을 좀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만든 이런 거. 자재 여닫이 문에 들어가거나 자재 여닫이 문이나 또 중량문 이런 데 설치되는 걸 플라힌지, 바닥에 묻힌 힌지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지도리 경첩이라고 있는데, 우리 학원에도 지도리 경첩 있어요. 어디 가보면. 철문 있죠, 철문. 일반 철문. 쇠예요, 쇠. 쇠문인데, 쇠문들은 무겁기 때문에요. 이런 경첩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위아래 약간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 이걸 확대하면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생긴 철판과 이렇게 팽이처럼 생긴 요거를 이렇게, 여기는 문짝에 달아주는 거예요. 달아주면 얘가 팽이처럼 회전할 수 있겠죠. 빙글빙글. 근데 여기 안 보여요, 밖에서는. 밖에서는 어떻게 보여요? 얘가 이렇게 중첩된 걸로 보여요, 중첩. 근데 실제로 이 안에 뭐가 있다, 이렇게. 회전하는 지도리가 있어요, 회전. 팽이처럼. 이거 어디서 볼까요? 여러분 아파트 사시는 분, 우리가 단독주택 말고 공동주택 사시는 분 쇠문 있죠? 철문 바로 위아래 회전할 수 있는 힌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봤냐 그러면 뭐라 그래요? 다 100이면 99%가 못 봤다고 해요. 보면서도 한 번도 위아래 안 보신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돼요? 문을 열어보면 이렇게 얘가 회전하는 게 있어요, 위. 자, 뭐냐면 얘가 문짝이죠. 문짝인데 옆에가 안 달렸어, 옆에가 안 달려서 여기 요렇게 잡아주면 어떻게 돼? 여기 팽이처럼 잡아주면 회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팽이처럼 튀어나와야 되고, 내가 잡아야 되죠? 그러면 요 틈이, 자, 요 문자가 요렇게 된 거를 달아서 요렇게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가? 빙글빙글 돌아가겠죠? 얘가 빙글빙글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팽이처럼. 철문엔 다 달려있어요. 혹시 공동주택 안 사세요? 단독주택이세요? 예? 단독이세요? 공동주택이죠? 그 댁에 가실 때 한번 보세요. 위아래. 예, 그렇죠. 철문도 똑같아요. 쇳덩어리 문은 다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현재 이 문자 보면 위아래가 다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 강의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피봇 힌지입니다 라고 해요. 지도리 정첩입니다 라고 하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분이 대부분이고, 나중에 철문 앞에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예요 라고 해요.
여러분 이 학원에도 철문 있잖아요. 거기 달려 있을 거야 아마.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시설이론은 생활상의 일부다. 예, 생활상은 다 봤던 거야.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 그냥 지나친 거예요. 그쵸? 예, 그 다음에, 개폐 조종기라고 이제 도화 체크예요. 여러분, 도화 체크 여러분 보셨나요? 도화 체크. 열려진 문이 닫혀지는 거, 그죠? 맞아요. 도화 체크. 도화 클로저라고 합니다. 응? 도화 체크나 도화 클로저. 열려진 문은 저절로 닫혀라 라고 하는, 체크하는 거고요. 이 도화 홀더. 이 도화 홀더는 뭐냐면 여러분들, 좀 이삿짐 나르거나 아니면 뭐 시장 보고 나면 문이 닫히죠. 닫히지 않도록 지지하는 거 있죠. 닫히지 않도록. 이거 도어 홀더라 그래요. 발로 탁 치잖아. 그죠? 그래서 보통 이거 도어 홀더로 하는데 동네 인테리어 업자가 나한테 뭐라 그래요. 도어 홀더 달아주세요. 그랬더니 아 이거 뭐라더라? 예, 무슨 말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말굽. 응? 말굽. 예, 말굽. 이게 도어 홀더예요. 이게 이제 말의 굽처럼 생겼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도어 홀더입니다. 도어 홀더. 그 도어 스톱 있어요. 자 보세요. 강의실 뒤에 여기 뿔 하나 났죠 지금. 이게 바로 도어 스톱이에요. 이 도어 스톱은 뭐냐면 우리 안 보이신 분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이 문짝이 있어요. 문짝에 보면 이렇게 고무 달린 거 있죠. 이거 손잡이는 여기 있고 이게 바로 도어 스톱이에요. 왜냐면 도어 스톱이 없으면 벽체가 손상되든지 문짝이 손상되든지 하거든요. 그래서 벽이 닿을 때 서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걸 도어 스톱. 됐죠? 도어 스톱. 자, 그 다음에 교재 크레센트. 이 크레센트는 우리가 이 미석이 창문 우리 좀 막아놨는데 이 미석이 창문을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장군새 있죠? 이렇게 귀처럼 생겨 잠그는 거 이렇게 여기 저 안 보이죠? 마음의 눈으로 보세요. 잠그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미석이면 잠궈봤어요? 안 잠궈봤어요? 안 잠궈본 없을 거 아니에요? 안 잠궈보신 분은. 이렇게 돌려서 잠그는 거. 예. 이거 크레센트라고 그래요. 크레센트.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리라고 나오는데요. 유리. 유리 참 중요하죠. 유리. 이 유리가 왜 중요하냐면요. 현대 건축의 3대 재료가 철강, 유리, 시멘트예요. 철강, 유리, 시멘트입니다. 현대 건축의 3대 재료 중에 하나 들어가요. 3대 재료. 그만큼 유리가 중요한 거예요. 왜? 유리를 통해서 채광도 하죠. 유리를 통해서. 또 유리를 통해서 바람도 막죠. 유리를 통해서 안에서 밖을 쳐다볼 수가 있죠. 벽돌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유리가 현대 건축의 3대 재료라고 하는데 사실 유리를 인류가 썼던 시기는 고대부터 썼대요. 고대에도 창문이 있었나? 창문이 있었겠지. 근데 창문에 유리를 쓴 것이 아니라 이집트 여인들이요. 그 귀걸이 같은 거 장신구를 만들 때 칼라 유리, 생유리, 자연에서 나는 생유리가 있어요. 이거를 이용해서 장신구를 이용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중세 시대에 와서 중세 시대에 와서 교회당을 이렇게 그럴싸하게 만들다 보니까 아니 일반 창문에 빛이 들어오면 느낌이 별로 안 좋아. 근데 여기다 알록달록한 이 생유리를 납 있죠. 납은 열에 쉽게 녹잖아요. 금속 납이라는 거 모르신 분 있나요 혹시요? 납 아세요? 알죠 당연히. 우리 선생님 납 들어보셨어요? 납?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요. 납은 쉽게 불에 가열되죠? 그래서 납을 이용해서 이 조각조각 생유리를 끼워 낮춘 거예요. 이게 스테인드 글라스예요. 뭐라고요? 스테인드 글라스. 다시 한번 뭐라고? 스테인드 글라스. 채색된 유리라는 뜻이에요. 채색된 유리. 그래서 이런 스테인드 글라스를 쫙 사용을 해가지고 이 실내 분위기를 아주 좋게 만들었대요. 자, 그런데 그때만 해도 사실은 유리값이 굉장히 비쌌어요. 왜? 생산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산업혁명 이후에 공장에서 판유를 찍어내기 시작했어요. 공장에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가난한 집이나 그렇죠? 잘 사는 집이나 다 뭘 쓰는 거예요? 유리를 통해서 건축의 소재를 하나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현대 건축의 3대 재료가 유리가 들어가요. 그럼 이 유리는 보통 유리가 있어요. 보통. 응? 이 보통 유리를 뭐라고 하냐면
소다석회 유리라고 해요. 왜? 소다석회 성분이 많거든요. 근데 이 일반 유리 특징이 뭐냐면 이 안에 철분이 많아요. 철분량이 많기 때문에 자, 빛이 들어오는데 빛이 열선 들어와. 빛이 열선 들어오고요. 가시광선 통과를 해. 그런데 자외선은 철분이 흡수를 하기 때문에 통과가 거의 안 돼요. 무슨 얘기냐? 적외선이라고 했어, 적외선. 이 적외선이 열선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 가시광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물을 이직하고 하는 것들 있죠? 가시광선 역할이에요. 이 가시광선이 결과적으로 뭐냐면 채광 역할이에요. 순수 채광. 그 다음에 자외선이 있어요. 이 자외선은 우리의 소독 역할이에요. 소독. 여러분들이 우리가 행주를 빠셨다 그러면 햇빛에 말리기 좋다 그러죠. 왜 좋다고 그래요? 소독이 되니까 자외선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 행주를 빠신다 놓고 어떻게 돼요? 아파트 문들을 다 닫아놓는 거예요. 창문을 닫아놓으면 햇빛은 들어오죠. 햇빛은 들어온다는 얘기가 뭐냐면 채광이라든가 아니면 열선 효과는 있어요. 그런데 자외선이 거의 안 들어와. 그게 뭐냐면 소독 효과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소독 효과 있냐 없는 거를 제 안경 있죠. 제 안경. 제 안경은요. 광변색 안경이에요. 광변색. 이 광변색 중에 무엇에 반응을 할까요? 자외선. 그러면 저는 실내에 있을 때는 이 색깔이 투명하죠. 제가 햇빛에 나가면 색깔이 선글라스가 돼요. 그럼 이 유리의 특징은 뭐냐면 자외선 성분이 들어오면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실내에서는 왜 반응이 안 될까? 실내에는 일반 유리죠. 보통 유리는 자외선 투가 거의 안 됩니다. 잘 느낌이 없죠? 느낌이 없는데 저는 금방 알죠. 왜? 여기 실내에서는 제가 아무리 햇빛이 들어와도 색깔이 안 변해요. 밖에 나가면 바로 색깔이 변합니다. 이 광변색 유리예요. 광이라는 건 몰래 자외선 변색 유리예요, 이거는요. 인간의 눈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일반 유리는요, 자외선을 거의 차단합니다. 실제로 차단.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하면 돼? 이 보통 유리는 자외선을 많이 차단하기 때문에 소독 효과가 거의 없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유리의 가장 기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망입유리라고 나와요. 망입. 이 망입은 유리와 유리 사이에 철망 집어넣은 거예요. 망입. 우리가 망입과 접하면 틀려요. 이 망입은요, 유리와 유리 사이에 철망 집어, 철망. 이거 어디 쓰냐 하면 전당포 같은 데 써요. 아니면 소화전 유리 같은 거. 방도용 이런 거 있죠. 도둑뇽 방지한다든가 방화용 이런 데는요 철망 유리라서 유리와 유리 사이에 철망을 집어넣은 유리를 쓰는 거예요. 왜 썼을까? 우리가 이 유리는요 취성이에요. 취성이라는 것은 충격을 주면 금방 깨지죠. 근데 이 철망은 안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철망을 집어넣어서 이제 방화용이나 방도용 쓴 거 망입유리를 하고요. 접합유리는 뭐냐? 유리와 유리 사이에 고강도 필름, 유리와 유리 사이에 고강도 필름을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강화유리에다가 고강도 필름, 강화유리 고강도 필름 만들어주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방탄유리도 쓸 수 있는 게 접합유리예요. 이 고강도 필름이 아주 얇게 만들어요. 그럼 유리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취성적이에요, 연성적이에요? 취성적이니까 유리의 그 총알처럼 날라오는 이 총알을 얘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필름 있죠? 고강도 합성수지 계열. 필름 같은 경우는 잘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보면은. 잘 안 찢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 그 필름 있죠? 영화 필름. 그걸 찢으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끊으려고. 잘 안 끊어지죠? 굉장히 안 끊어지지 않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이사이 합성수지 계열의 고강도 필름을 집어넣으면 유리가 총알에 딱 날라와도 어떻게 돼요? 가다가 멈추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 접합유리예요. 이 접합유리를 이용한 게 방탄유리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접합유리라고 해서 접합유리 결과적으로 뭘 얘기한다? 유리와 유리 사이에 합성수지 고강도 필름을 중간중간 삽입하면 접합유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층유리라고 있어요. 우리 학원 유리는 복층유리입니다. 이 복층유리라는 얘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유리창가, 유리 있어요. 유리가 유리 있죠? 그러면 여기 감봉이 있다 그랬죠? 감봉이 있습니다. 그럼 공장에서 유리예요, 유리.
유리와 유리 사이에 건조한 공기라든가 여기다가 아르곤 가스 같은 걸 집어넣어줘요. 단열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유리와 유리 사이에 공간이 비어있죠? 이거를 우리가 가운데 비어있는 복층, 여러 층이라는 거예요. 복층. 요즘 아파트 외부에 있는 그 창문 있죠? 아파트 외부에 있는 거, 여러분 거실 쪽에 있죠? 다 복층유리를 합니다. 복층유리.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뭐 단열이라든가 뭐 방서, 더위를 피하고 방음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복층. 자, 그 다음에 강어리인데 이 강어리는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요거 보통 우리 1층 현관 같은 경우 사람들이 많이 출입을 하죠. 근데 1층 출입에 가끔 보면요 사람들 사고 쳐요. 왜? 정신없이 가다가 유리창이 너무 깨끗하니까 어떻게 돼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저도 몇 번 경험했죠. 왜냐면 문 열린 데가 너무 깨끗해가지고 열린 데하고 이렇게 핸드폰 하고 딱 하다가 그쵸?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리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져요. 여러분 머리가 찢어질 겁니다. 그 정도로 강도가 강해요. 이게 강화유리예요. 이 강화유리는요 현장 가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 현장 가공이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그 건설 현장에 가시면요. 저는 우리 학원에 있는 일반 유리, 얇은 유리 있잖아요. 학원에 얇은 유리. 이런 유리는요, 공장에서 저렇게 맞춰오는 게 아니에요. 재단하는 게 아니라 저런 유리가 예를 들어서 학교 생활, 학교는 그 복도와 교실 사이에 유리창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면 학교 건설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유리창 엄청 많이 들어가니까 그 원판을 사와. 원판 이따만한 걸 사와. 사와서 이게 이 작업대 있죠? 작업대가 엄청 넓어. 자기들이 만들어요. 그 유리공들이.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도면을 보고 잘라, 이렇게. 가짜 다이아몬드 칼로 가짜 다이아몬드 칼에다가 그 쇠자 있죠? 쇠자를 쫙쫙 긁은 다음에 탁 치면 깨져요. 여러분, 영화에서 나오죠? 옛날 영화에서 보면 007 작전이나 아니면 무슨 도둑놈들이 어떻게 해요? 그 가짜 다이아몬드 칼로 이렇게 쫙 친 다음에 한 바퀴 돌린 다음에 톡 치면. 느낌이 오세요? 그런 영화 안 보셨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이 유리를요, 깰 때는 어떻게 깨냐면, 다이아몬드 굉장히 튼튼한 재질이죠. 다이아몬드 직접 쓰면 비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조 다이아가 있어요. 인조 다이아몬드가. 그 인조 다이아몬드 용도는 여러 가지 쓸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주 강도가 강해서 색깔이 이쁘거나 빼어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강도가 강하니까 우리가 뭐 뭔가를 뚫거나 자를 때 쓸 수 있어요. 칼날처럼. 일반 칼날은 이 유리를 쫙끔 어떻게 돼요? 무뎌가지고 칼이 그 유리가 안 깨져요. 근데 가짜 다이아몬드 칼은 워낙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얘를 힘을 꽉 주면 줄이 쫙 생기고 고기를 톡 치면 깨져요. 예. 그럼 무슨 생각하셨어요, 지금까지? 예? 아니 우리 집 식탁 우리 그 전에 옛날에 키울 때 강화유리 하면 뜨거운 거 놔도 유리가 안 깨진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강화유리는 안 깨진다 그랬잖아요. 강화유리는 얘는 현장 가공이 안 돼요. 안 되는데 저런 보통 유리는 그렇게 가공이 된다고요. 예. 자, 하여튼 강화유리는 현장 가공이 안 됩니다.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특징이 뭐냐 그랬더니 판유리의 충격 강도가 3에서 5배 정도. 충격 강도가 굉장히 강해요. 3에서 몇 배라고요? 5배. 이거 시험 나왔던 거예요. 충격 강도가 3에서 5배. 근데 가끔 강화유리가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깨지면 어떻게 깨질까요? 예? 산산조각이 나요. 안 깨지는데 얘가 깨지게 되면요. 일반 유리처럼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깨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렇죠. 예. 돌멩이 그 부시듯이 깨져요. 그래서 둔각으로 깨진다 그래요. 뭐라고? 둔각. 쓰세요. 둔각. 뾰족뾰족한 예각이 아니라 둔두악한 각. 둔각. 자,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212쪽 가면은요. 로유리가 있는데요. 로유리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로유리까지는 제가 강의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 자, 주목해 보세요. 로우
뭐 이미션, 뭐 이미셔티브라고 하는데요. 이 이미셔티브, 이미션 이런 얘기가 방사예요. 방사. 이 방사라는 얘기는 뭐냐면 열의 투과입니다. 자, 그럼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유리가 있어요. 유리가 있는데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유리를 통해서 열이 들어온다는 적외선이에요. 적외선. 열선이에요. 열선. 적외선. 이 적외선은요. 적외선 태양광에서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실제로 이 물체 온도가 높으면 이 적외선 방출한다고 해요. 여러분 적외선 방출이라는 얘기를 우리 찜질방 가도 찜질방이 뭐라고 그래? 찜질방에 놓고 적외선 방출 나왔죠. 왜냐하면 열을 가하면 그 물체에서 적외선 파장이 생기는 거예요. 적외선. 열선이라고 해요. 열선. 열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이 햇빛은요, 열을 많이 갖고 있죠. 열선. 이 열선이 뭐냐면 적외선이야. 그럼 적외선이요. 자, 보세요. 여기 냉방을 하고 있어요. 냉방. 냉방을 했다는 얘기는 주변 온도가 높아야 낮아요. 실내 온도가 낮죠. 여긴 태양이 있어요. 태양은 이 빛도 주지만 열도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열선이 냉방 안에 계속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냉방에 도움이 돼요? 방해가 돼요? 예? 도움이 돼요? 방해가 되죠. 방해가 되니까 열선을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열선을 어떻게 하면 좋겠을까? 열선을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코팅을 해요. 금속 코팅. 이 금속이라는 건 열선도 어떻게 하는가? 열선을 들어오지 못하고 이렇게 반사를 시켜요. 그럼 자, 반사를 시키면 열이 투과되는 것은 많아야 작아요? 자, 얘가 100이라 칠게요. 얘가 얘를 얼마를 90이고 90% 할게요. 99. 얘가 1이에요. 그럼 열 투과가 많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다시 100을 줬어, 태양은. 근데 이 실내로 열이 투과된 건 1이고 반사가 99예요. 이런 유리를 뭐라 그래? 로유리라 그래요. 왜 로유예요? 열 투과가 낮으니까. 이 2라는 게 이미션, 방사를 얘기해, 방사. 방사는 열이 뚫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열이 통과한 걸. 열의 투과가 낮으니까. 그럼 로유리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열의 투과가 낮으니까 열의 반사는 높겠죠. 이거 시험 문제 단골이에요. 로유리는 열의 방사가 작은 유리. 맞는 거예요. 로유리는 열의 반사가 작다. 틀렸어요. 방사와 반대는 정반대야. 얘가 통과한 거 뭐라고? 방사. 얘가 밖으로 튕긴 거는 반사. 얘는 열 투과를 방사라고 하는 거야. 방사. 용어 정의상. 처음 들어본 용어죠, 여러분들? 반사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반사의 반대가 뭐라고요? 방사야. 한자로 그냥. 됐죠? 예. 그게 로이율입니다. 그래서 로이율은 그래서 1번, 2번, 3번. 에너지 절약 밑줄. 에너지 절약을 위한 용도로도 많이 쓰이더라 이거예요. 냉난방에도 다 유리합니다. 냉난방에. 냉난방에도 유리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용도로 많이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213쪽 보세요. 4번 손에서 읽어보세요. 시작. 가시광선 투과는 높은 편이나 열선의 투과는 낮아서 단열이 유리하다. 열선의 투과를 뭐라고 한다고요? 방사. 이거는 의미를 모르면 굉장히 어려운 거, 알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시공시 주의사항은 어려운 얘기니까 다음에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교재 내용 보면 각종 마감 재료 있죠? 이 마감 재료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감 재료는 제가 여기 좀 넘어갈게요. 그냥 704까지 이렇게 어려운 게 없고 적상과 견적 부분도 있는데요. 이 적상과 견적도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차라리 기본서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적상과 견적은. 왜냐면 기본서 시간 제대로 공부하는 게 좋아요. 지금 현재 우리 강의 시간이 단축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이거 가지고 너무 오래 강의하면 나중에 강의를 못 끝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의 어려운 내용들은 그냥 기본서 시간 설명드릴 거고요. 어디 갈 거냐면 교재 219쪽 섭이 총론이라고 여기서부터는 제가 잠깐 쉰 다음에 섭이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이 교재 내용의 일부를 빼는 이유는 기본소 시간에 정말 열심히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너무 조금만 강의를 해주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하나하나 조금씩 어렵다 그러면 다시 설명하죠.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고 그 다음에 반복 설명하기 때문에 지금 입문 과정에서 제 강의를 다 하려고 그러면요 2달 돼도 모자라고 3달 돼도 모자라요.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들 기본소 시간에 또 약간 더 상세히 설명하니까 그때 소개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쉰 다음에 설립 파트 강의해 드릴게요.